생명이 위독하신 분들의 특징. 자, 일단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 평생 동안 가슴 힘줄 주변 근육이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육이 처음에는 차갑지만 나중에는 근육이 열감이 생기면서 갈비뼈 전체가 뜨거워집니다. 갈비뼈가 상하 운동을 자유롭게 못하게 되면서 호흡도 원활하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갈비뼈도 이게 건강하지 못하거나 돌아가시기 전까지 노인분들은 내뱉는 숨보다 들이마시는 숨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들이마시는 숨을 많이 쉬게 됩니다. 들숨을 많이 쉬게 되면은 갈비뼈가 점점점 옆으로 커져 있습니다. 갈비뼈가 옆으로 커져 있고 들이마시는 숨을 쉬게 되니까 폐도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끝과 발끝까지 피순환을 원활하게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점점 커지면서 심장이 커져 있습니다. 갈비뼈도 커져 있고 폐도 커져 있고 심장도 비대해져서 커져 있습니다. 손끝 발끝까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심장이 거대해져서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갈비뼈도 커져 있으면서 심장도 커져 있으면서 폐도 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이 차지하는 자리가 비좁습니다. 갈비뼈는 커져 있지만 폐도 커져 있기 때문에 심장이 또 크기가 커지면서 심장이 가슴 속 안에서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자유롭지 못하고 심장이 늘 눌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은 갈비뼈와 이 복부 사이에 중간에 횡격막이라는 그 호흡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횡격막도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반대로 숨을 내뱉으면은 횡격막이 이렇게 모양이 되고,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이렇게 됐다가 숨을 내뱉으면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다시 숨을 내뱉으면 횡격막이 올라가고.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숨을 들이마시는 숨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들이마시는 숨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횡격막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위장이 누르게 됩니다. 위장을 누르면서 위장이 계속 눌려 있어가지고 명치가 답답하고 위장이 눌려가지고 소화불량, 만성 소화불량이 걸립니다. 그리고 숨을 내뱉는 숨보다 들이마시는 숨의 비중이 큰 사람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 겁니다. 만성적으로 내뱉는 숨보다 들이마시는 숨이 익숙해져 있어서 폐가 점점 커집니다. 이게 바로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들어갔다가 공기가 폐쇄적으로 여기서 머물면서 내뱉질 못하고 이 폐 안에 공기가 머물면서 나가질 못하니까 이게 폐쇄성 폐질환인 겁니다. 폐가 수축을 하지 못하고 팽창만 점점 하기 때문에 갈비뼈가 커지는 것이죠. 이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일평생 동안 허리를 뒤로 일부러 제끼지 않는 이상 이 숙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허리를 수그리는 근육은 장요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장요근. 사람이 직접 그 근육을 만지기가 어려운 근육입니다. 이 장요근은 이 허리뼈, 척추 앞쪽에 붙어 있어서 이 허리 척추뼈에서 이 골반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골반에는 장요근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장요근이 굳으면 이 장요근에 가까운 대장, 소장, 장도 딱딱해지면서 이 골반에 붙어 있는 자궁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궁. 특히 여성분들은 골반에 붙어 있는 장요근이 많이 굳어지면서 이 자궁이 차가워지면서 그런 자궁 관련 질병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요근을 충분히 마사지를 하거나 장요근 스트레칭을 많이 꾸준히 하면은 이 자궁 질환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자궁은 따뜻해지면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허리가 유연하고 허리가 순환이 잘 돼야 자궁 질환에도 굉장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장이 딱딱해지니까 당연히 대장, 소장이랑 연결되는 위장은 당연히 위장도 딱딱해집니다. 위장이 딱딱해져 있고 횡격막이 밑으로 위장을 누르기 때문에 소화불량에 시달리면서도 위장, 소장, 대장이 다 같이 딱딱하기 때문에 이 소화 활동이 안 되는 겁니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께서 자꾸 음식물을 소화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음식물을 먹었을 때 장이 딱딱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물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찾기 때문에 그것만 먹기 때문에 턱관절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턱관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뇌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뇌 활동이 활발하게 되지 않아서 이 젊었을 때는 건망증으로 끝나지만 이 노인이 돼서 저작 활동을 하지 못하면 치매가 와버립니다. 의식불명이나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뒷목이랑 이 턱관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턱관절과 이 뒷목이 막 굳어버리면은 이 눈, 코, 입, 귀 여기 다 망가져 버리고 이 턱관절과 이 목은 이 눈, 코, 입, 귀, 뇌로 연결되는 연결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가 활동이 안 되면은 이쪽이 점점점 더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이빨이나 뭐 잇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쪽 장이 딱딱하니까 변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변을 밀어내지 못하면서 대변을 스스로 가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이 딱딱해서 변을 밀어내지 못하고 장이 딱딱해서 뭐 소화도 안 되지만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지만 장이 딱딱하면 또 기침이 나온다. 기침. 왜냐면 이 안에서 계속 축축 쪼그라져 있으니까 이 내장들도 사실 근육입니다. 내장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내장 근육들도 굳어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장 근육이 이렇게 오므라져 있으면은 오므라졌다 풀어졌다 오므라졌다 풀었다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오므라져만 계속 있으니까 식도를 통해서도 이게 공기가 위아래로 이게 공기와도 접촉이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기침이 나오는 거고 폐는 자꾸 폐가 들이마시는 숨에 익숙해져 있고 폐가 커져 있다 보니까 이 내뱉는 숨에 익숙해지지 않고 폐가 커져 있으면은 가슴뼈 근육들이 굳어져 있으니까 원활하게 당연히 가슴뼈가 상하로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호흡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폐가 부담을 갖고 자꾸 기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침. 그래서 노인분들은 이 과식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젊었을 때는 과식을 하면 그게 일시적으로 체해서 그걸로 끝나지만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그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노인분들은 이 장이 딱딱하고 가슴뼈 주변이 굳어지고 딱 뜨거워진 상태에서는 이 가슴뼈가 뜨겁기 때문에 열을 내리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찾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장이 딱딱하고 가슴뼈가 뜨거우신 분들은 절대로 과식을 하면은 이 상태에서 과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과식을 했다가 몸에서 체하는 겁니다. 근데 체했다가 이거를 젊었을 때는 회복을 하지만 노인이 돼서는 이거를 이 몸 상태에서는 회복을 못 합니다. 회복을 못 하기 때문에 생명이 위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셨던 노인분들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이유는 딱히 뭐 큰 질병에 걸려서 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큰 질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이 체해서 돌아가시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해서. 정말로 체해서 돌아가시는 건데 이 체한 것들이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체한 게 계속 가다 보니까 회복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몸에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있고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온몸 관절 구석구석이 다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지면서 관절이 붙어버리거나 이게 아예 굳어버립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옆에 간병인처럼 붙어서 이 장요근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 허리 앞쪽으로 수그리는 근육을, 허리 앞쪽에 붙어있는 근육을 장요근이라고 하는데 이 장요근 허리 앞쪽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 근데 전문가가 아니면 이 장요근을 만지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장요근을 잘 만져줘서 풀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장요근을 마사지 할 수 없으니까 대신 풀어줄 수 있는 그 스트레칭 같은 거를 자꾸 해주셔가지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장요근은 이 배꼽이랑 이 골반뼈 사이에서 한 3분의 2 정도 지점 내려가면은 장요근을
약간 만질 수가 있는데 이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장요근을 풀 수 없다면 장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장. 이 장이 딱딱해져 있는데 이 딱딱해진 곳을 찾아가지고 다 일일이 하나하나 정성껏 다 풀어주셔야 대변 활동도 회복할 수도 있고 이 소화 활동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 대장 다 풀어주고 명치 쪽으로 올라가서 위장까지도 다 풀어주셔야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장을 풀어줬는데도 이 대변 보는 게 어렵다면 항문 주변을 관략근들을 마사지를 하다 보면 관략근이 풀어지면서 대변을 볼 수 있게 된다.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위생장갑을 끼고 손가락을 항문으로 직장 속으로 집어넣어서 이 직장 주변을 마사지를 해주면은 이 직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직장 근육을 마사지를 하면서 풀어주면은 직장이 그 대변을 볼 수 있는 그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통증 스위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정성껏 풀어주면은 대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위생적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생 장갑을 끼고 이렇게 직장을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뼈를 만져봤을 때 가슴뼈를 분명히 만져보면 가슴이 엄청 뜨겁고 가슴이 따끔따끔 조금만 살살 눌러도 엄청 아프다고 하실 겁니다. 그거를 엄청 살살살살 요령껏 정성껏 계속 풀어줘야 호흡이 원활해질 때까지 풀어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주 뜨거웠던 가슴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이 가슴뼈 주변을 정성껏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갈비뼈 사이사이 모든 근육들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앞에, 옆에, 뒤에. 그리고 턱관절도 저적 활동이 될 수 있게끔 회복을 시킬 수 있게끔 턱관절을 풀어줘야 되고 턱관절을 풀었으면 이 뒷목, 뒷골, 뒤통수 헤어라인 밑으로 이 움푹 들어가는 자리들이 있는데 거기 라인들을 다 하나하나 다 풀어줘야 되고 이 목이랑 어깨도 다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심장이 원활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손끝과 발끝을 많이 주물러 주셔야 됩니다. 심장이 혈액을 보낼 때는 허벅지까지 보내는 게 심장이 부담이 덜 될까요? 아니면 심장이 발끝까지 보내는 게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심장에서 가장 거리가 먼 발끝으로 혈액을 보내는 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손끝과 발끝을 많이 주물러 주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손가락 끝에 발가락 끝을 많이 지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관절 마디마디, 이 관절 마디마디가 노인분들은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관절을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관절을 사용 안 하면 노인분들은 뼈가 빨리 굳기 때문에 관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관절이 한번 굳어버리면 관절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뼈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뼈가 붙으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뼈가 이미 붙은 상태에서 굳어있다 하더라도 관절이 다시 정성껏 주물러주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절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관절 주변을 많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많이 움직이게 하고 주물러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은 이런 식으로 지압으로 충분히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삶의 그 질을 높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노인분들 어르신들께서 이제 너무 오래 장수하셔가지고 호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제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 부모님이나 이제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나중에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죽기 직전에 사람들의 특징과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원리와 왜 생명이 꺼져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